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지난달 문경시 삼북면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반발에 나섰습니다. 결국 문경시가 사실상 건립 불허 방침을 정했는데요.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건지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부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문경시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이 추진됐다가 결국 불허가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이 그동안 과정이 어땠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태영건설 자회사의 한 어떤 폐기물, 의료 폐기물 중간 처리업자가 이제 사실 문경시 삼북면 소각장 건립을 추진한 건데요. 이들 업체들이 이미 아마 그 5월 2일 날, 지난 5월 2일 날 대구지방환경청에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이제 사업 계획을 이제 협의를 했어요. 네. 협의를 하고 5월 31일 날 대구지방환경청에 이제 사업 계획 접수를 했어요. 그게 이제 파악되고 알려지면서 문경과 예천 지역 주민들이 이제 반발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 삼북면 지내리 옛 이제 그 월지 초등학교 부지에 이제 건립을 할 계획인데요. 이 이제 의료 폐기물 소각장 이제 그 부지는 보면 이제 한 뭐 1만 1,000제곱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네. 하루 처리량이 이제 그 96톤 규모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한 32,640톤 정도로 굉장히 커요. 이게 전국 14개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그 큰 시설에 해당하는 규모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문경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문경 동쪽에 위치해가지고 예천하고 접경 지역이 있거든요.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78.7%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네. 실제로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깨끗한 어떤 청정 지역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돌리네 섭지도 네. 있고 또 이제 성문구이라든지 뭐 운달 계곡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뭐 최대의 어떤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달산과 공덕산 이제 입구에 보면은 이제 사실 천년고찰인 김용사도 있고 대성사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사과라든지 또 문경의 특산품 오미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주생산 지역으로 이제 분류되다 보니까 네. 주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훼손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청정 지역인데다가 또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인 맞습니다. 것 같은데 이 당시 주민들이 반응이 어땠는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삼북면 주민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의료 폐기물 처리 그 소각장에 들었으면은 이렇게 환경 오염,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것을 우려하잖아요, 대부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가 심각하거든요. 일단 각 마을에서는 5월 23일 날 이제 전체적으로 의료 폐기물 소각장 반대하는 현수막을 이제 사실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17개 이제 단체, 그 지역의 단체를 들이면 일괄 이제 현수막을 다 걸었어요. 이제 네. 25개 마을이 전체를 다 걸어서 이제 반대에 나섰고 또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막기 위한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모았는데요. 네. 5월 25일 날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을 해가지고 소각장 설치를 반대를 했고 또 이때 이제 그 주민들 한 1,006명의 어떤 서명이 적힌 반대 서명부도 전달했고요. 네. 5월 31일 날 이제 대구 환경청장이 돌리네 섭지를 방문했을 때도 반대 의견을 보였고 6월 10일 월지초등학교 총동창회에서도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를 했습니다. 네. 했고 또 이제 6월 13일 날 반대 추진에 발족하고 그다음에 6월 20일에는 진해 1위 마을회관에서 마을회관의 시작으로 이제 반대 집회를 본격화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청 앞에서도 하고 시의회 앞에서도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그 소각장 건립 예정부지 반경 이제 그 1km 내에는 한 45가구 정도 살고 있고요. 또 그 인접해가 예천군 용궁면도 있거든요. 덕계리와 네. 이제 풍전리가 있는데 전체가 다 합치면 한 200여 세대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도 소각장 건립에 대한 반발이 또 확산되고 있어요. 예천도 이제 동참을 하고 있고 특히 6월 20일 날 이제 반대 집회에서는 예천군의 이제 덕계리 주민들도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항기 방문이라든지 그 건립 계획 백지될 때까지
굉장히 시위라든지 반대를 계속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또 이 소각장 건립 예정 부지 근처에 주민들도 또 살고 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납득은 가는 상황인데요. 혹시 또 소각장이 설치가 되면 환경이나 건강 측면적으로도 또 영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서게 되면 전국의 이제 병원 등에서 이제 막 폐기물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네. 이제 특히 이제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전염성 우려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인식 자체도 일반 폐기물과 달라서 그래서 이제 막 전국에 있는 의료 폐기물 이쪽으로 들어 쌓이게 되는데 여기는 뭐 소각하는 과정에서 일급 발암물질 다이옥신도 배출 우려가 있고 네. 또 이제 이게 이제 적체를 넣었잖아요. 보관하는 과정에서 뭐 그 침전물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그 폐기물에 놓여 있는 뭐 각종 병원, 세균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밖으로 노출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주민들은 굉장히 건강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또 이제 사실 앞서 언급했듯이 사과라든지 오미자 같은 게 굉장히 청정 환경 이미지를 이제 가지고 이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쵸. 근데 그 의료 폐기물 소각장에 들어서면 그런 이미지도 한순간에 이제 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지역에 가면은 그 의료 폐기물 소각장은 사실 이제 소리 없는 살인자다라는 현수막 이게 참 굉장한 어떤 그 구호를 담은 현수막들이 걸려 있을 정도로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현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단은 이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악취라든지 뭐 소음, 분진 이런 것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니까 네. 뭐 아마 반대는 뭐 끝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해외에서는 멸균 분쇄 방식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 이 방식이 좀 어떤 건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가능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멸균 이제 방식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이제 의료 폐기물을 이제 뭐 굉장히 이제 고압으로 이제 밀균 처리시키고 이러다 보면은 부피도 줄어들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일반 쓰레기로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멸균 처리 시설을 이제 하는데 분쇄하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약이 굉장히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루에 100kg 이상 의료 폐기물 배출되는 어떤 병원에서만이 이렇게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100kg 같은 경우 엄청난 양이잖아요. 정말 대형 병원 정도, 대형 병원이나 교회 같은 어떤 이런 정도 돼야 이제 되는데 대부분의 어떤 병원들은 그렇게 그 규정을 따를 수도 없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제 뭐 병원들이 대부분 이제 그 도심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상업시설이라든지 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사실 이게 폐기물 처리 시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 이제 사실 이것도 일종의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이란 말입니다. 네.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 어떤 규정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형 병원이 이 정도 따지다 보면 이제 한 몇 군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부의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없애야만이 완화시켜야만이 이게 이제 완전히 도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 이 제도를 도입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근데 무리가 있지만 일부의 이제 안양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안양시에서 이제 노력을 했어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정부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합리적으로 다 풀어가지고 종합적인 어떤 의견을 내서 안양시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소형 병원에서도 다 이제 이게 멸균 처리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풀어서 사실 안양시 같은 경우는 그 병원에서 나오는 모든 어떤 그 의료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멸균 처리 시설 일반 생활 폐기물로 소각 처리하는 그런 어떤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의지만 있으면은 또 지자체에서 의지만 있으면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좀 여러 지자체에서 좀 추진을 하면 좋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네, 그럼 다시 주제로 넘어와서요. 예. 이 문경시의 의료 폐기물 시설 건립이 그렇다면 꼭 필요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제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사실 우리 경북만 놓고 보면은 꼭 필요한 시설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경북 같은 경우 경주라든지 그 고령, 경산 요 세 군데 운영하고 있거든요.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루 동안 처리하는 게 195톤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경북 자체에서 이제 하루에 나오는 물량 정도 보면 59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영부에서 나오는 전체 물량의 59톤을 처리하고도 아마 136톤 정도가 처리 물량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남는 거는 이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사실 서울 수도권 네. 이쪽에 보면 부산 전국적으로 이제 의료 폐기물들이 이제 경북으로 쏟아져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그 문경 삼북면에 추진하는 이런 96톤 하루 처리 물량 96톤의 이제 그 규모는 네. 전국의 시설로서 굉장히 어떤 큰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제 그 시설을 따지게 되면 서울 수도권의 의료 폐기물들이 경부로 쏟아져 들어온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 경주 환경운동 연합에 따르면 이제 사실 그 이제 전국 의료 폐기물의 47%가 수도권에서 배출이 되는데 네. 네, 한 200, 300km 떨어진 경북으로 이제 운반되잖아요. 운반되는 과정에서 이제 병원균이 이제 뭐 전파되는 감염 위험도 있고 또 이제 사실 코로나19라든지 점점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의료 폐기물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쵸. 늘어나기 때문에 소각장 시설이 좀 태부족한 건 맞지만은 사실 경북이 너무 많은 어떤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가적으로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해서 지역별 의료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이 한계 지역에 특정 지역에 몰리는 어떤 그런 것은 좀 없애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좀 의료 폐기물 양에 맞춰서 그에 맞는 시설을 좀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앞서서 지역 주민들이 대구지방환경청에 항의 방문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렇다면 현재 대구지방환경청이나 문경시의 입장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31일 날 대구지방환경청에 이제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환경청에서는 문경으로 이제 관련법 저촉 여부를 이제 검토를 해서 회신을 해달라고 보내놓은 상황이고, 문경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20일 날 이제 주민들이 대규모 집회가 있었잖아요. 집회가 있으니까 문경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평가에서 소각장 건립 필수 요건인 이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주민들이 발표를 했거든요. 사실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좀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도시계획 시설로 결성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문경시가 도시계획 결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순간 사실 백지화 수순으로 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백지화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 있는데 어차피 확실한 건 아니니까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의회 입장도 비슷한가요? 그렇습니다. 시의회도 이제 그날 이제 삼북면 진해리에 이제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 결사 반대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의 천정 환경이라든지 경제 환경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 이건 지역의 어떤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처리한다든지 또 농토산물의 어떤 그런 이미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어떤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백지화 건립 계획이 완전 중단될 때까지 이제 의회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막겠다. 라는 의지를 이제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 주민들의 반대로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 일부 업체가 폐기물 처리 브로커를 또 고용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브로커들이 의료 폐기물을 우리 지역 곳곳에 투기한 정황이 밝혀졌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불과 이제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경북 안동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군데에 의료 폐기물 아니면 폐기물들을 이제 그 무단으로 투기를 하고 땅에 묻고 이래 했던 브로커들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이제 사건이 들춰나가지고 땅에 묻혀 있는 폐기물들이 이제 다시 드러내서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도 조사를 하고 했던 어떤 사례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물론 이게 이제 그 브로커들이 이제 개입됐다는 것은 이제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업체의 의료 폐기물을 브로커들이 받아서 굉장히 한적한 시골, 그다음에 인적이 드문 산골 이런데 몰래 간다든지 또 내지는 또 건물주하고 계약을 해서 그런 사용을 하면서 무단으로 방치해가 떠난다든지 그다음에 밤에 몰래 남의 눈을 피해가지고 이제 뒤에 가지고 묻는다든지 이런 어떤 일들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불법 투기를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사건인데 사실 2019년도 영천에서 이제 고철 수거 사업자가
이제 건물을 쏘여가지고 이제 건물을 임대해서 공장 폐기물을 그대로 뭐 두고 방치하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안도 같은 경우도 도산에 이제 땅에 묻혀 있는 것도 발견하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이제 브로커들이 이제 심야에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또 뭐 인적이 드물다 보니까 목격자도 없고 하다 보니까 브로커를 잡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사례들이 있고 또 이제 뭐 이들을 잡았다 하더라도 이제 그 참 불법 그 투기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손방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어떤 의료 폐기물 대란 사건이 오면 올수록 이제 브로커들의 어떤 브로커들이 활개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과거 봉화군에서도 이 폐기물 소각장을 추진하다가 한 차례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나 쓰레기 매립장 같은 이 기피 혐오 시설 이런 것들이 유독 농촌 지역으로 좀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2020년도에 이제 봉화군에서 이제 27,000평방미터 정도 하루 이제 처리 물량이 한 434톤이니까 엄청난 규모죠. 네. 전국의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 폐기물 소각장 처리를 건립을 하다가 이제 주민들 반대로 이제 무산이 됐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뭐 찬성하는 이제 주민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제 소각장 처리 업체들이 네. 이제 운영을 하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동네 마을 주민들에게 주식 형식으로 배당을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약속을 또 하면서 네. 또 이제 매년 이익을 기부를 하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이제 찬성한 주민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 단체라든지 주민들의 반발로 이제 무산을 됐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 폐기물 처리 시설에 좀 깊이 해모 시설이잖아요. 이게 이제 대부분 녹천지역로 몰리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경북도 앞서 얘기했듯이 경북도 임야만 경주 고령하고 경산에 운영되고 있는데 문경도 이제 네.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서울 수도권, 아까 말씀드린 서울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이제 지방으로 농촌으로 몰린 것은 그만큼 이제 뭐 인구도 줄어들고 농촌에서는 그다음에 노는 땅도 많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인허가 받기가 서울 수도권보다는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몰리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몇 해 전에 이제 우리 이제 환경부에 발표한 폐기물 처리 시설 전 현황을 보면은 네. 전국 처리 물량이 16만 4,800톤 가운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이런 대도시를 빼고, 네. 대도시에는 전체 처리 물량 한 16.4% 정도 처리를 안 했거든요. 나머지는 거의 80% 넘는 그 물량은 다 농촌 지역으로 이제 농촌 지역 처리했다고 보거든요. 이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제 인구 밀도가 적고, 인허가 쉽다라는 어떤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몰리는 겁니다. 예. 네, 그럼 끝으로 의료 폐기물 소각장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됐지만은 사실 이제 굉장히 이제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의료 폐기물은 소각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이제 안양시의 사례가 이제 좋은 사례가 있는데 이런 이제 안양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의료 폐기물 처리 문제 다른 어떤 그런 법적 규제라든지 제도적 보안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이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브나 고온 전기로 해가지고 압축하고 멸균해가지고 파쇄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일반 쓰레기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더라도 병원에서 처리 시설을 못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병원이 대부분 이제 학교 주변에 있다든지 상업 시설이 있다든지 도심에 있기 때문에 이 폐기물 처리 시설 안 되거든요. 소각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정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 이제 규제를 완화를 했어요. 협의를 해서 병원 내에서도 소규모 처리 시설을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안양시내에서. 그래서 안양시내 같은 경우는 보면 대학병원 67개를 포함해가지고 전국 650개 병원이 있는데 이 이제 멸균 분쇄 설치기가 설치할 수 있도록 이제 안양에서 이제 모범을 보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라든지 지자체 의지만 있으면 안양 사례를 그대로 따와서 또는 이제 병원에서도 의지가 있으면 그 사례가 있으니까 그 당의 지자체에서 민원을 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사례가 있으니까 길이 열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병원 운영하는 병원의 업체라든지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은 획기적인 어떤 제도 개선이 될 거로 보거든요. 두 번째는 실제로 공공에서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을 만드는 거거든요. 대부분 지금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뢰성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제 불안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투자를 해서 공공에서 이 처리시설을 만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그 불신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이제 대안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경 의료 폐기물 소각장 논란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역의 바나다 LG 헬로비전